자석 4개로 사암침.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사암침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암침의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가족의 주치의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사암침 의학을 공유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사암침법 TV 방송은 글로벌 사암침 의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암침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방제학에 대한 이해력도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자궁근종과 사암침법에 이어지는 시간으로 심화과정, 여성 건강과 사암침, 그리고 적용 방제학, 바로 여기 열거해드린 이러한 당증들 토론해 보겠다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많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방약 중에 여성 질환에 특화된 처방들이 이것보다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이 처방과 함께 쓸 수 있는 사암침법 함께 토론해 봅니다. 열거해드린 거의 모든 증은 상한론 그리고 금괴요리학에 등재된 처방들이에요. 그 중에 도핵승기탕증은 상한론의 열결축혈증 쪽에 속해 있고요. 계지복용환증은 금괴요리학의 부인병 편에 등재된 처방입니다. 대황목탄피탕증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는 처방이 아니라서 일단 이것은 제외하고, 끝에 가서 저당환 또는 저당탕증, 경폐 수준의, 즉 폐경 수준의 생리불순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보다 맞춤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토론하면서 다시 언급드리는데, 황한의학 상한론 집성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재밌어서 인용해 봅니다. 생략. 안컨대 유향신서에서 말하기를 초나라의 해왕이 생야채를 먹다가 그 머리를 삼켜버려 복중에 질병이 생겨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령윤, 즉 군사 및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장관, 그 령윤이 들어가 묻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질환을 얻었나이까 하고 물으니, 왕이 내가 생야채를 먹다가 그 머리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견책하려고 생각했으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법의 권위가 서지 않게 될 것이므로 벌을 내리자면 취사 감독은 법대로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불쌍한 일을 내가 어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머리를 먹어버렸노라. 그러자 신하가 말하기를 왕에게 인덕이 있으면 하늘이 보살피는 바이니 질환에 상하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했다. 그날 저녁 해왕이 대변을 볼 때 그 머리가 나왔으므로 구병인 신복의 질환이 모두 또한 나왔다. 초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나라 해왕이 식사 도중에 야채쌈을 즐기셨는지 쌈밥을 즐기셨는지 보니까 거머리가 있어. 그런데 이게 뭐야 거머리가 있잖아 하면 그냥 취사 감독, 그러니까 조리장을 비롯해서 줄줄이 댕강댕강 국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의 죽음을 내가 어찌 보겠는가,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먹어버리자. 그런데 거머리가 들어가서 위산에 그냥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아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원래 초해왕이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위종양 같은 게 있었어요. 암이었는지, 오늘날 표현으로 암이었는지 아니면 용종이었는지. 그런데 거머리가 위산에 의해서 고통받으니까 이게 막 이리저리 피하다가 피가 흘러나오는 병 부위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거머리가 살려고 그걸 막 먹어버린 거예요, 거머리가. 그래서 용종 혹은 종양이 나왔다. 하늘이 보살폈다. 이것은 수질, 즉 거머리의 약효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 산전선생께서. 그런데 저당탕 또는 저당환에는 이 수질, 즉 거머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 질환 중에 경폐에 가까운, 폐경 수준에 가까운 생리불순, 거기에 잘 듣는 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선생의 명처방 중에 도핵승기탕,
먼저 상한론 원전에 보면 태양병 불해 열결 방광하고 기인이 여광하는데 혈이 자하하면 하자유라. 기회 불해자는 상미 가공이니 당 선해외 외핵이라. 단 소복급결자 내가 공지선 토핵 승기탕 하라. 어려워요? 해설본으로. 태양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열이 방광에 결하여 기인이 여광하고 혈이 자하하는 사람은 낫는다. 그 외증이 불해하는 사람은 공하하면 안 되고 먼저 외를 해해야 하며 그런 다음 외를 해했으나 소복이 급결한 사람은 공해야 하며 도액 승기탕으로 다스릴지어다. 고방요략에 상세한 해설이 있으니까 고방요략 참조하시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주증, 도액승기탕증의 주증을 살펴봅니다. 필수 목표, 좌하복부의 은결에 기인한 소복급결, 열결변비, 복벽긴장, 기상충, 즉 역상에 의한 기상충이 있고 조열, 조열이란 해질 무렵부터 열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밀물이 밀려오듯이. 도액승기탕증의 객증을 보겠습니다. 확인 목표, 두통, 현훈, 두항통 및 변비통, 이명, 건망증, 종냉, 생리불순, 요통, 생리통. 그런데요, 생리불순과 생리통의 쓰임새가 많아요.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물론 도액승기탕증에 여기 필수 목표를 구비한 사람의 생리통, 생리불순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증 어혈증에 쓴다. 체력이 몹시 허약한 사람에게는 못 써요. 어느 정도 튼실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부인, 여성에게 생리불순, 생리통. 그런데 열결축혈증이라 했어요. 열결축혈증이란 무엇일까요? 적응증에 실증으로서의 생리불순으로 인한 재질환, 회음부 타격으로 발생한 뇌폐, 치통, 충혈성, 안질, 즉 아폴로 눈병과 같은 것, 그리고 치질, 뇌혈, 코피 흘리는 것, 실열 어혈증에 기인한 불임, 뇌출혈, 고혈압, 천식, 방광염, 신경통. 그러니까 주증만 구비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여성 질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죠. 교종방뇨회라는 책의 주석을 보면 도액승기탕은 산 후에 오로가 삽치하여 제복이 크게 아픈 사람과 태아가 복내에서 사하여 포의가 나오지 않고 혈훈하는 재증에도 좋다. 하리로서 배가 몹시 아프고 이급후중하며, 즉 여기에서 하리는 힘없이 나오는 설사가 아니고요, 똥꼬시 타면서 그냥 돌아서면 또 설사, 그런데 조금만 나오고 붉은 설사,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똥꼬시 타는 이급후중의 변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시, 하리로서 배가 몹시 아프고 이급후중하며 자흑색이 하하는 것은 혈병, 핏덩어리를 쏟는 경우, 몇 달 동안 생리가 없어요. 도액승기탕 또는 저당탕 또는 저당환을 처방하면 그동안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은 생리출혈이 시커먼 찐득찐득한 그러한 핏덩어리가 혹은 덩어리 또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환자의 경우는요, 선어대접을 쏟았다 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급후중하며 자흑색이 하하는 것은 어혈이니 도액승기탕이 아니면 낫지 않는다.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체력이 실한 여성의 생리증후군, 두 번째 축혈증의 어혈증, 그리고 그것은 소복급결로 확인됩니다. 간헐적 폐경 수준의 생리불순, 방광염, 배뇨시 자결감 등의 생리통, 소변색은 붉다. 생리통이 골반통, 요통, 방광통, 그리고 두중감. 두통은 두중감으로 나타나요. 그냥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치근치근하면서 무거워. 여섯 번째, 오후 또는 저녁, 즉 해질 무렵에 생리통 등이 더 심하고 열감이 마치 밀물이 밀려오는 듯
그렇게 훅 달아오르는 열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도액신기탕증, 중국이 상한론의 발상지잖아요. 준경 선생께서는 중국의 남양시에서 태어났고, 오늘날의 남양시, 남양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장사성 태수를 지내시던 의사예요. 명의. 이분께서 지으신 상한론, 후한 말에 지으신 그 상한론. 그런데요, 아까 도액신기탕증의 그 원문 읽어드린 것처럼 주가들의, 대가들의 해설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만약에 준경 선생께서 다시 현세에 태어나신다면 그가 아마 기릭동동일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금계요약, 상한론 등등을 가리켜 고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방 학교에서는 준경 선생 다음으로 존경받는 이가 기릭동동. 그런데 그 기릭동동의 아들 기릭남해가 이른바 기혈수론을 주창했어요. 거기에 어혈증도 고방요략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참조하시고요. 기혈수론의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파, 여기에서 이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검 다크서클, 손바닥 자반증, 두중감에 의한 두통, 자궁, 방광, 골반 등의 잦은 염증. 이것이 체력이 실한 여성의 생리증후군, 간헐적 폐경 수준의 생리불순이 있을 때 이러한 증들을 확인하고 도액신기탕증이네, 이걸 확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의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인과 문제라는 한 논문에 들어가 보니까 골반 염증성 질환은 자궁 경부 및 나팔검과 같은 골반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 자궁 경부에 들어간 후 퍼지는 성적 접촉을 포함하지만 출산, 임신 중절 또는 골반 수술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건강한 이세 생산을 위해서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골반 쪽에 집중시켰어요. 우리 몸은 남성, 여성 특히 골반 쪽에 가장 많은 림프절이 몰려 있거든요. 건강한 이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궁 경부나 골반 등등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갖가지 질환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로 인해서 바로 혈병, 즉 혈병은 건강한 생혈이 아니라 생혈이 혈관을 빠져나와서 축적된 거예요. 그런데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차지, 즉 고름 같은 것이 뒤섞이는 거예요. 뒤섞이면서 엉기니까 끈적끈적한 자흑색의 혈병을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도액신기탕증은 방광염에도 쓸 수 있고 골반염에도, 자궁염에도, 난소염 등등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경폐 수준의 생리불순, 그러니까 생리가 있다 없다 하는데 없다 하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허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실증, 즉 도액신기탕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골반 복강내 출혈은 그것이 결국은 혈병, 큼직큼직한 덩어리로서의 혈전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것이 소복급결이라고 진단되는 복증이에요. 보다 자세한 해설 역시 논문 인용해 봅니다. 개요, 만성 골반통은 여성에게 흔한 문제이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골반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골반 울혈 증후군입니다. 이 상태는 난소 및 골반 정맥의 정맥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최근 확인된 골반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골반 울혈 증후군입니다. 이 상태는 난소 및 골반 정맥의 정맥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즉 혈액이 정맥의 고요 주변 신경에 영향을 주어 자궁, 난소 및 외음부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열결축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울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골반 정맥,
난소정맥, 자궁정맥 등등의 정맥류, 하지 정맥류와 같이 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것이 터지면서 복강에 체강에 체조직에 스며 있으면서 우들두들 자갈밭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게 복진으로 확인되는 소복급결. 물론 림프절이 부은 것도 역시 소복급결의 하나예요.